맨날 달러 패권 전쟁, 뭐 말은 많이 들었는데 이게 얼마나 도대체 좋은 거길래 막 전쟁까지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미국 정부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렇게 채권을 어마어마한 양을 발행을 합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양이냐? 이게 이제 미국 재무부의 채권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진 빚이죠. 여기가 이제 36 밀리언 정도 되는데 단위가 이제 USD 밀리언이니까 이거를 이제 한화로 하면은 얼마냐면 5경, 뭐 100조 1000조 아니고 5경 원이죠. 5경 원이 조금 안 돼요. 지금 어마어마한 돈이죠.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절대적인 어떤 레벨을 논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거 뭐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뭘 보냐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봅니다. 지금 한 120% 정도 돼 있거든요. 물론 100% 넘는 국가가 미국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일본이라든지 이탈리아, 프랑스 이런 나라도 다 100%를 넘는데 이런 국가들이 100%를 넘는 거랑 미국이 넘는 거랑은 좀 다르긴 하죠. 이탈리아는 진짜 채권 더 찍으면 국가 부도 사태가 온다고 하고 이럴 정도니까. 이제 미국은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이게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이 패권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 내수시장 안에는 기업들도 있고 은행들도 있고 연기금도 있고 가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채권을 이렇게 내수시장에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돈을 이런 식으로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미국 정부가 채권을 찍는 이유는 사실 이쪽으로 다시 쓰기 위해 발행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 미국 정부가 이 돈을 내수시장에 쓰기 전까지는 여기에 있는 돈이 미국 정부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경기가 하방 압력을 받게 되죠. 이걸 보고 구축 효과라고 하거든요. 이제 안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냥. 근데 이 미국은 기축 통화국이잖아요. 패권국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 위에는 이렇게 해외 시장이 있습니다. 이 해외 시장 안에는 각국 중앙은행, 투자은행, 연기금, 글로벌 기업, 그리고 개인들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미국은 패권국이기 때문에 이 채권을 해외 시장에서 사줍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에 의해서 사줘요. 여기를 이렇게 팝니다, 이쪽으로. 그리고 이 돈이 이렇게 정부로 넘어와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구축 효과가 이 해외 시장에서 일어납니다. 유동성 내려가면서 경기가 하방 압력을 받죠. 그리고 이 돈을 정부는 왜 찍었다 그랬죠? 일로 쓰려고 찍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여기 미국 내수 시장이 촉촉해지겠죠. 유동성이 올라가고 경기가 상방 압력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 해외에서 채권을 다 사는 건 아니에요. 여기 잠깐 보시면 이게 채권 경매 결과지거든요. 여기 보면 2024년 6월 11일에 있었던 채권 경매 결과고요. 뭐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거 볼 필요 없고 여기 밑에 내려오면 여기가 이제 낙찰된 건데 여기 보면은 프라이머리 딜러라고 있고요. 다이렉트 비더 있고 인다이렉트 비더라고 있는데 이 인다이렉트 비더가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의 어떤 채권 수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총 요만큼 낙찰이 됐는데요. 그거 중에 이거를 해외 시장에서 샀다는 말이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두 개를 대충 계산해보면 73%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73%를 해외 시장에서 사줬다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국내에서 사는 거예요. 국내에도 이렇게 채권이 있습니다. 물론 소비를 많이 해줘요. 이렇게 해서 수출을 많이 해주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어떤 룰 같은 거거든요. 여기는 소비를 해주고 여기는 이제 만들어서 팔고 이게 어떤 패권이 유지되는 큰 틀인데 어찌 됐든지 간에 이거를 또 찍어. 그 다음에 또 팔아요. 여기서는 또 이제 돈이 들어오죠. 그럼 또 이렇게 촉촉해지고 이거를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위에 있는 각국 중앙은행이랑 투자은행이랑 뭐 기타 등등 연기금이랑 아니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게 되잖아요. 여기만 계속 촉촉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우리가 바꿀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다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더 촉촉해지겠죠. 이게 이제 패권의 어떤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계속 촉촉해지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이 나스닥 차트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돈이 그냥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기술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이렇게 계속 우상향만 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봐도 어지러운데 여기 하나 또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위기가 터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터졌어. 그러면 여기에 연준이라고 하는 형님이 슥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좀 위기네 이러면서 양적 완화라는 걸 해요. 양적 완화는 뭐냐면 시장에서 이런 채권들을 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채권들을 살 때 무슨 돈으로 살까요? 당연히 이제 디지털로 찍어냅니다. 컴퓨터에다가 그냥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뭐 요즘에는 지폐를 실제로 발행하고 그러지 않죠. 이 디지털 머니로
장기채를 사면서 유동성을 공급할 건데 이 미국 연준이 여기 있는 채권을 사줄까요? 아니 당연히 안 사줍니다. 왜냐면 이 미국 연준은 이 미국 내수 시장을 위한 중앙은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장기채만 이렇게 쓱 사줍니다. 이렇게 쓱 사줍니다. 그럼 미국 내수 시장이 이제 져져 있었는데 더 촉촉해지죠. 은행이 이제 채권 많이 들고 있거든요. 은행이 이 돈을 바탕으로 대출을 쫙 합니다. 그러면서 막 유동성이 쫙 올라가요. 근데 이런 거를 하는 거를 우리 여기 힘없는 우리 친구들이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이거를 보고 있는데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 패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여기 돈이 더 들어가네? 아 에라이 모르겠다. 없는 돈 있는 돈 다 해가지고 여기다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달러 막 비싸지고 난리가 납니다. 계속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었던 일이 여기 나스닥에 코로나 때 여기까지 꼬라박았다가 미친 듯이 돈이 들어오고 하면서 쫙 이렇게 오르는, 이게 바로 패권의 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여기에 있는 채권 있잖아요. 만기가 도래하잖아요. 그러면 이 미국 정부는 저걸 갚아야 됩니다. 근데 갚으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돈이 어디서 날까요? 돈은 이제 뭐 세금을 더 걷거나 채권을 찍어야 되죠. 그러면 당연히 채권을 또 찍습니다. 채권을 쓱 찍어가지고 이걸 뭐 어디다 팔까요? 다시 여기다 다시 여기다 팔아. 이걸 다시 이렇게 해요. 다시 구축 효과는 밖에서 일어나죠. 그러고 나서 이걸 이렇게 갚는 거예요. 그 연준 대차 대조표에서는 없어지는 거죠. 이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패권의 힘이라는 겁니다. 재밌지 않나요?